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외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커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 부부입니다. 이제 우리 진짜 결혼 준비 끝이다. 아파트 당첨이라니. 우리 미리 혼인신고하기 진짜 혼인신고 잘했다. 했군요, 결혼 전에. 코로나다 뭐다 해서 결혼식은 미뤘는데 그래도 신혼부부 청약돼서 진짜 다행인 거야. 아, 축하합니다. 우리가 살 아파트가 쭉쭉쭉 지어주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이 집에서 살자. 알았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좋은데 뭐. 근데 새 집에 살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이 집 전세금 빼면은 우리 중도금도 반 해결돼. 아유. 그러면은 우리 결혼 준비 진짜 끝! 아유, 예! 아유, 좋아, 좋아. 청약 당첨을 위해 결혼식 전 미리 혼인신고를 한 부부. 청약도 됐어. 네, 앞으로 행복한 날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겠네요. 몇 달 후 몇 달 후. 갔다 올게.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이삿짐 정리 계획을 세우는 아내. 네. 새 침대도 샀고 새 가전들도 다 샀으니까 이제 슬슬 짐만 줄이면 되겠네? 생각난 김에 짐 정리 좀 해볼까? 좋죠. 먼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한 아내. 이사 가기 전에 안 읽는 책 좀 버려야겠다. 어디 보자. 이 책이 아직도 있었어? 버리고. 아내의 눈에 들어온 남편의 고등학교 졸업앨범은 졸업앨범. 뭐 보지도 않는데. 이때 종이 한 장을 이게 발견합니다. 뭐지? 동의했습니다. 불길해. 이걸 속이고 이걸 속여? 나랑 결혼? 뭐지? 우리 아내가 본 종이 대체 뭘까요? 아, 그날 뭐지? 밤 궁금하다. 여보 나왔어. 봤어요. 즐거워 보이는 남편과 달리 아내의 표정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뭐해? 무슨 일 있어? 해맑죠? 이게 뭐야? 아 이게 이거 어디서 났어? 그게 지금 중요해? 이게 뭐냐고! 뭔데요? 당신 성범죄자였어? 충격. 종이의 정체는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을 내라는 약식 명령 오, 고지서였습니다. 충격. 고등학교 때 그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와, 폭력에다가 성폭력에 어머. 그래서 소년원까지 가. 보통 어릴 때 일이야. 네. 이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적 되고? 절대 없어. 진짜야. 그거 알아? 당신 전과자야. 아, 이거 말을 안 결혼하기 했어요. 전에 미리 그러니까 얘기했었어야지. 말을 안 했어. 네,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사정을 나 보지만 철없을 때 일이야. 그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나도 깜빡 잊고 살고 있었어. 진짜 미안해. 잊고 살았어? 잊고 싶었겠지. 나는 범죄자랑은 못 살아.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해. 여보. 안 했어. 네,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매섭게 뒤돌아선 야, 아내. 이거 어떻게 이거? 다음 날 아침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남편. 소파에서 잡니다. 미진아! 미진아! 누구시죠? 네, 날이 밝자마자 집에 장모가 아,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오셨습니다. 어떡하면 좋니? 장모님 오셨어요? 누가 당신 장모야? 어머머. 장모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게! 엄마, 그동안 저 사람이 나 속이고 나 범죄자 만나고 있었어. 아, 자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미진이 어떡할 거야? 청약이니 뭐니 해서 혼인신고까지 다 해놓고 우리 미진이 어떡하면 좋으냐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진정 좀 하시고 좀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시. 진정하라고? 자네 같으면 응?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야. 우리 가족 모두 다 속인 거라고. 20년 전에 있었던 실수예요. 실수? 소년원 갔다 올 정도인데 실수라고? 여기서 파혼하는 게 파혼? 오히려 잘 됐네. 우리 미진이 자네 같은 사람한테는 못 보내. 저 기억도 안 나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20년도 더 된 일이라고요. 그런 애 가지고 이러시는 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어디? 너무한 게 뭔지 보여줄까? 예물 다 가지고 오고 가전에 가구 산 거 다 돈으로 돌려줘. 그리고 청약 아파트 미진이 일부러 돌려놓고 아니 그걸 돌려달라뇨. 아니 그거 제 돈도 들어있고 저희 청약도 반반했고 제가 낸 뇌물도 있다고요. 이러실 거면 어머니도 돌려주세요. 아, 복잡합니다. 자네가 잘못해서 파혼했는데 왜 돌려달라는 건가? 이거, 와. 우리 미진이 혼인신고까지 하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애쓴 거 생각해서라도 나
신박하네, 절대 못 이거. 돌려줘.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장모님. 남편의 유책으로 인한 갈등, 혼수는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어우, 잠이 확 깨는, 어우, 너무 충격적인. 변호사님, 요게 네. 엄밀히 아, 얘기하면 네. 지금 뭐 영상에서는 파혼해라 이랬는데 그렇죠.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게 파혼이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파혼은 아니죠. 이게 이혼이나 혼인 취소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혼이나 혼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네. 혼인 신고 전에 약혼이라든지 결혼 준비 과정 중에 깨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파혼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혼인 신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만약에 결혼이 깨지는 경우에는 이혼이나 혼인 취소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혼이나 혼인 취소. 이혼 시나 혼인 취소 시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파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 해제 같은 경우에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뭐 예물, 가전, 가구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 약혼 예물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결혼을 조건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결혼하면 잘 살자, 맞아요. 반지도 주고 여러 맞아요. 가지 주는데 행복하죠. 만약에 파혼이 됐다든지 이렇게 혼인 취소가 되면은 그거는 원상 회복하는 게 맞아요.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은 것은 서로 이제 각자 돌려받는 원상 회복하는 게 원상 회복.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이 사건 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남편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한테 준 거는 다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거를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뭐 예물이라든지 어떤 네. 물건을 준 경우에는 그거를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 잘못한 사람 받을 수 없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혼인 신고의 경우에도 범죄 사실을 숨기고 지금 혼인 신고가 된 거잖아요. 이거 뭐 혼인 무효거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나요? 되겠네, 되겠네.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범죄 어떤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결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그래서 하죠. 그런 말은 사실만 해야지. 가지고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는 안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속였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속였잖아요. 미리 말했으면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범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네.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은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큰 충격이 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는 충분히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학력이라든지 범죄 경력, 직업 같은 경우에를 적극적인 수단,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아내가 물어봤는데 나는 전과가 없다. 그래서 뭐 전과 기록표를 속였다든지 네. 이런 서류를 속이고 위조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위자료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습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얼마 1,0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기 1,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정말로 신중하게 아이고. 생각해 보시고 좀 확인해 보세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네. 결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제 부부가 이혼할 때 같이 산 기간을 산정해서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근데 영상 사례는 너무 짧아요. 예비 네. 몇 달밖에 부부잖아요. 뭐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재산 분할을? 일반적인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에 생긴 재산은 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사실 재산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파트가 확 오르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 사실 원상회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상회복. 결혼 기간이 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남편이 어느 정도 집값을 투자하고 네. 아내가 뭐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했다든지 혼수 예물을 가져온 경우에는 각자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데 아. 원상회복.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뭡니까? 자, 남편이 집을 해왔는데 해왔는데?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어요. 올랍니다. 네. 근데 아내는 가전제품이나 혼수만 해봤습니다. 가전 떨어지죠. 쓰면. 그거는 반값도 못 갔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각자 원상 회복하면 누가 손해요? 아내가 손해보는 아내가 경우 손해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각자 그냥 가져가라 그러면 가혹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솔로몬의 좀 판결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판결? 아, 굉장히 이게 현명하신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해온 값을 다 인정해주고 네. 남편이 조금 거기서 집값 오른 거는 어느 정도 좀 위로금을 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 내는 경우가 복잡하네. 있는데 네. 굉장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청약 당첨됐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맞아. 네. 이 경우는 어떻게 청약 취소됩니까? 이 경우에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왜?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다. 그러면 그 계약금만 이제 납부한 사람은 계약금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프리미엄을 왕창 피가 붙는 경우 붙었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 피가 붙는 경우에는 결혼 생활 중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이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각자 기여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입주가 돼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KB 시세라고 해서 네. KB의 그 아파트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네.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각자 투자한 원금을 반환받는 식으로 가져가고요. 만약에 혼인 기간이 1년이 넘어간 경우에는 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혼인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버리면 상대방에게 고가의 뭐 예물이라든지 뭐 자동차를 사줬다. 그 경우에 그 사람 소유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결혼식 비용을 많이 든 경우에도 네네. 그걸 온전히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작은 결혼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결혼 전에는 솔직하게 모든 과거를 다 밝히고 결혼해야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